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중국발 리스크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다 큰 폭의 하락세를 그려 나갔는데요. 이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5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대창과 서원, 형지엘리트, 이구산업, 그리고 LS전선 아시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 5가지 종목 내에서 형지엘리트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전일 약했던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LK99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관심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주가만 간략하게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의 경우에는 16.63% 강세를 나타내면서 2,49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서원의 경우에도 29.86%로 상한가를 기록한 2,805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구산업의 경우 7.89% 오른 6,170원을 기록을 했고요. LS전선 아시아도 29.95% 오른 17,180원을 기록을 했는데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입됨에 따라 이렇게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추후에 특징주로 넘어가서는 이구산업만 떼어서 보도록 하겠고요. 넘어가기 이전에 형지엘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특히나 의류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도 살아남았던 종목이 바로 이 형지엘리트입니다. 이 형지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교복시장 본격 공략 소식에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형지엘리트와 관련해서도 자세한 이슈는 특징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에서는 이렇게 형지엘리트 그리고 이구산업 2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형지엘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지엘리트는 교복을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허용됨에 따라 기대감을 얻었고 또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다만 전일 시장, 월요일 시장에서 급등을 한 이후에 어제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형지엘리트도 약세를 나타내다가 오후장에 들어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대감은 중국에 두고 있는 합작법인에서부터 비롯이 됐는데요. 형지엘리트는 중국의 합작법인인 상해엘리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상해엘리트를 통해서 향후 5년 안에 중국 교보업계 선두주자로 올라서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다시 한번 올라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교복 시장 규모는 약 1,200억 위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추정을 했을 때 약 22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장 기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브랜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형지엘리트가 중국에 두고 있는 상해엘리트를 통해서 5년 안에 선점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기대 심리도 한껏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사 관계자는 중국 내 봉쇄 정책 해제와 함께 한국 단체 관광 허용에 따라 상해엘리트도 중국에서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제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업계 1위에 올라설 것이라고 밝히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모두 다 유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일 시장 14% 넘게 올랐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전일 시장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이구산업을 따로 뗀 이유는 구리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 이구산업인데 여기서 초전도체 테마로 엮이면서 또 한 번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동반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진이 LK99의 초전도 현상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을 수정 발표했습니다. LK99가 1차원 초전도체라는 주장으로 구리 원자 사이에서 전기가 저항 없이 흐른다는 내용을 새롭게 발표를 한 건데요. 연구진은 이번 논문을 통해 LK99에서 이 상온 또 상압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이론적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이 이론은 극저온에서 일어나는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는 주류 이론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구리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구리 관련 기업인 이구산업이 함께 관심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구 산업은 구리 가공 전문업체입니다. 이 구리 등 비철금속을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고 연간 6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국내 수요의 20% 이상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관련 종목 중에서도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함께 급등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 시장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이 안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에코프로비엠이 4%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4.56% 하락했고요. 30만 3,500원을 기록했는데 특징은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종목 내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 순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는 이유는 전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유입이 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이 안에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자체는 타격을 입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관심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종가는 30만 3,5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CS 베어링, 두산 테스나, STI,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 7%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부분은 특징주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STI 같은 경우 5.91% 오른 26,0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STI는 반도체 내에서도 HBM 수혜주로 여겨지고 있는 종목인데 전일 약세 시장 속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특히나 그 안에서 HBM 수혜 종목으로 여겨지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에 올라타면서 AI 시장 확대 기대감을 누리는 종목들, 그 안에서도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ST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STI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511억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온 바도 있었고요. HBM3용 리플로우 장비 수주 소식을 최근 들어서 전해온 바도 있기 때문에 함께 수혜주를 엮이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둬보셔야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특징주로 CS 베어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주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이 해상풍력주를 향한 증권업계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 심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세계 각국이 최근에 이상기후로 신음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특히 그 안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증권가는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 이들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상풍력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CS 베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기대감을 얻으면서 전일 종가 13,8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주로는 두산 테스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산 테스나도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엮입니다. 전일 시장 8.23% 오른 47,35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현대차증권은 두산 테스나의 2분기 잠정 실적을 매출액은 전년보다 60.8% 증가한 88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고요.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대비 71.1% 증가한 18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정치보다 양호한 실적이라고 밝힌 건데요. 2023년 향후 실적 또한 점진적인 상승세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보는 사업은 전장용 반도체 테스트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상황에서 기대해볼 만한 사업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이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8%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황희수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전일 시장이 워낙 타격을 많이 받아서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은 호텔 신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8,669억 원, 영업이익은 67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를 28% 이상 큰 폭으로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의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져 왔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어져 왔는데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 특히 마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영업이익률이 개선됨에 따라 가치도 재평가받을 수 있는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됐고 실질적으로 국내 인바운드 되는 관광객 수가 늘어났을 때 온전하게 면세점 효과를 볼 수 있는 업체가 호텔신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면세뿐만 아니라 호텔, 레저 사업부 역시 고마진 이익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 외형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원년이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물론 여러 가지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호텔신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호텔신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강한 만큼 최근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위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호텔신라도 2분기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다산 솔루에타, 큐렉소,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대원전선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특정한 테마의 형성으로 인한 주가의 급등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를 갖고 온 종목들이 지금 상승했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상단에 위치한 다산 네트워크스와 다산 솔루에타의 상한가 이유부터 특징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종목은요, 시간의 거래에서 각각 9.84%, 9.8% 상승을 하면서 각각 종가를 5,360원, 2,240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두 종목의 상승 이유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가 우크라이나와 에너지 효율 및 녹색 에너지 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 건데요.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국제금융기구에서 자금을 유치하고 우크라이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린 건데요.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다산 솔루에타 같은 경우에는 다산 네트워크스의 최대 주주인 점에 기록해서 지금 이렇게 동반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큐렉소의 상승 이유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큐렉소는 시간의 거래에서 7.15% 상승을 하면서 19,9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특별한 이슈를 들고 오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호실적과 MSCI 한국 스몰캡 지수 편입에 따른 펀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7%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본장에서의 강세를 그대로 이어나갔던 모멘텀이 유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면역 강함 이중항체 겜라 이슈 모멘텀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대로 유입이 되면서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에이프로젠 HNG도 동반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녀공장, Y랩, EM코리아, 한국화장품, 뷰티스킨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Y랩과 EM코리아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중국 소비 관련주, 그중에서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주로 이 종목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4.3%, 그리고 한국화장품은 3%대, 뷰티스킨도 동반 3%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셨습니다. 본장에 이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렇게 화장품 관련된 테마의 형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녀공장과 한국화장품, 뷰티스킨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츠한불, 코리아나, CNC 인터내셔널, 세화 PNC와 같은 화장품 관련 종목이 다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른 종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Y랩인데요. 어제 본장에서는 웹툰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을 하면서 8%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실험 매물이 빠져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지금 Y랩 같은 경우에는 3.75% 하락을 하면서 14,100원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을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다산네트워크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 국가기관과 녹색에너지 분야, 에너지 효율을 분야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시간의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항상 나타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이런 MOU 체결 소식과 함께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질적으로 다산네트워크스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재건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 본연의 가치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의하게 매매하실 때는 이런 점을 유념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로는 다산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확실히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특별한 테마의 형성보다는 실적에 의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거나 혹은 또 개별적인 이슈를 갖고 온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본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여러 가지 이슈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FOMC도 의사록이 발표가 됐으니까요. 오늘 시장은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기대해 보는 마음으로 오늘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잘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